열혈사제 시즌2의 9회는 폭발적인 전개와 함께 극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김해일 신부는 다발성 경화증의 악화로 병상에 눕게 되었고 팀원들이 김홍식의 음모에 휘말려 위기에 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일 신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구단원들과 예기치 못한 조력자들이 등장하며 반격의 실마리를 잡게 됩니다. 특히 이번 회에서는 황철범과 장룡 같은 과거 인물들이 속죄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돌아오며 김홍식과 그의 조직에 맞서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전개될 것입니다. 더불어 폭탄과 독가스가 배치된 배에서 벌어질 구출 작전은 전개 속도를 높이고 팀원들 간의 협력과 개인적 갈등이 교차하며 극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해일 신부와 구담즈들이 김홍식의 악행을 막고 도시를 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조력자들의 활약이 어떤 전환점을 만들지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김해일 신부는 다발성 경화증 진단 후 병상에 눕게 되었지만 팀원들을 향한 책임감만큼은 여전히 강합니다. 병원에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김해일은 팀원들의 무사 여부를 확인하려 애쓰며 자신의 병이 사건 해결을 방해할까봐 초조함과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구단원들에게 연락이 닿지 않을 때마다 해일의 표정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해일 신부는 자신이 직접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인정하며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을 느낍니다. 그는 팀원들이 자신 없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하지만 동시에 이 과정을 통해 팀워크와 믿음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해일은 결국 병세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시 현장에 복귀해 팀을 재조직하고 김홍식과의 대결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병상에서 다시 일어나기까지 그의 내적 투쟁은 강력한 드라마적 여운을 남길 것입니다. 황철범은 김해일의 부재 속에서 새로운 조력자로 등장하며 사건 해결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과거 범죄 조직의 핵심 멤버였던 황철범은 김해일의 조언과 감옥에서의 반성을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 시즌에서 그는 김해일을 대신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를 속죄하려 합니다. 황철범은 단순히 김홍식의 조직과 맞서는 데 그치지 않고 과거 범죄 조직에서 쌓은 정보망과 경험을 활용해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특히 폭탄 제거와 김홍식의 비밀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그의 강력한 추진력과 결단력이 빛을 발할 것입니다. 황철범의 복귀는 단순한 반전 이상의 깊은 감정을 전달하며 시청자들에게 속죄와 용서라는 주제를 다시금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장룡은 감옥에서 쌓은 독특한 인맥과 강렬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예기치 못한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그의 유머러스한 태도와 거침없는 행동은 극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면서도 중요한 순간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장룡은 폭발물과 독가스 살포를 막기 위해 팀원들과 협력하며 전투의 최전선에 설 것입니다. 그는 과거 송삭을 찾기 위해 자신의 인맥을 동원했던 경험을 살려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력을 제공합니다. 장룡의 서사는 단순히 액션과 유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팀워크의 의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전개로 이어질 것입니다. 장룡과 구담즈들이 함께 맞서는 장면은 극의 백미가 될 것입니다. 박경선은 김홍식의 악행에 직접 맞서는 용기를 보여줍니다. 김 계장의 정체를 처음엔 의심했지만 결국 그와 협력하기로 결정하며 새로운 동맹을 형성했습니다. 특히 경선은 김홍식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드러내며 자신의 역할과 정의 실현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김홍식의 극단적인 행동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그를 인간적으로 바라보려는 미묘한 태도는 경선의 입체적인 캐릭터를 더욱 돋보이게 만듭니다. 그녀는 폭탄 제거와 독가스 살포 방지라는 중대한 임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김 계장과의 협력을 통해 팀워크의 본질을 재확인할 것입니다. 김홍식은 기존 빌런들과 차원이 다른 극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모상을 불태우고 신학교 학생들까지 위협하는 그의 행동은 도시 전체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의 폭력적인 행동 뒤에는 과거와 내면적인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홍식은 자신이 몰린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하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반전의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팀원들의 계획을 예측하고 방해하려 하겠지만 결국 자신의 과거와 선택으로 인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최후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서사가 담긴 감정적인 순간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김해일 신부는 병상에서의 절박한 심정을 기반으로 물리적 약점에도 불구하고 사건 해결의 중심축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세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로 팀원들에게 전략적 지시를 내리고 이 과정에서 신뢰와 리더십을 재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해일 신부는 국정원 출신 서점 사장에게 중요한 정보를 받아 김홍식의 은신처와 폭탄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는 직접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장용, 황철범, 구단원들에게 작전을 전달하며 팀을 조율합니다. 병세를 이유로 전면에서 물러나는 대신 해일 신부는 상황을 전체적으로 통제하며 팀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결국 사건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로 부각됩니다. 그의 복귀는 단순히 신체적 극복이 아니라 정신적 성장과 신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팀의 작전은 폭탄과 독가스 살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임무로 이어질 것입니다. 김홍식의 계획은 성당 사람들뿐 아니라 도시 전체를 공포에 빠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막기 위해 팀원들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팀은 장용, 황철범, 구대영이 맡아 폭발물이 설치된 배로 잠입합니다. 장용은 감옥에서 익힌 전투력으로 김홍식 패거리와의 싸움을 주도하며 황철범은 김홍식 조직 내부의 약점을 파고들어 폭탄 해체를 돕습니다. 구대영은 경찰로서의 경험을 활용해 배 내부 구조를 분석하고 작전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두 번째 팀은 독성과 요한을 중심으로 가스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합니다. 독성의 경험과 요한의 초능력이 결합되어 가스탱크의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이를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작전 중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등장할 때마다 팀원들의 즉흥적인 협력이 긴장감을 더하며 시청자들에게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김홍식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계획을 관철하려 시도합니다. 그는 폭발물을 작동시키고 독가스를 살포하려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며 팀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팀원들의 협력과 작전으로 인해 점차 무력화됩니다. 예를 들어 김홍식은 최후의 수단으로 팀원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지만 장용과 황철범의 기지로 인해 그의 시도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순간 김홍식은 자신이 배신당한 사실을 깨닫고 과거의 적에게 치명상을 입습니다. 이 장면에서 김홍식의 내면적 갈등과 후회가 드러나며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이번 회차는 김해일 신부와 그의 팀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팀워크와 개인적 성장이라는 중요한 주제를 전달할 것입니다. 특히 황철범과 장용 같은 새로운 조력자들의 활약은 사건의 흐름을 전환시키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팀 전체의 역동성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김홍식의 극단적인 행동은 도시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지만 팀원들의 협력과 결단력으로 그의 음모는 결국 저지됩니다. 동시에 각 인물의 서사는 한층 깊이를 더하며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스릴을 동시에 선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회차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김해일 신부의 리더십, 황철범과 장용의 활약, 혹은 김홍식의 비극적인 최후 중 어느 부분이 가장 흥미로울지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회차에서는 김홍식 조직의 완전한 붕괴와 팀원들의 희생과 성장이 클라이맥스를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해일 신부와 그의 팀이 어떤 방식으로 도시를 구하고 자신들의 신념을 지켜낼지 함께 지켜봐주세요.